그 아이의 집은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 있어요. 예전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개척하려고 이곳으로 올라오셨거든요. 반면 제 집은 서울에 있어요. 그 아이는 저의 여동생이에요. 하지만 족보를 보면 저와는 먼 친척이에요. 제 할아버지와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사촌 형제 사이거든요. 제가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는 아버지를 따라 그 아이의 큰오빠 결혼식에 갔을 때였어요. 그 아이의 큰오빠는 저보다 4살 많았고, 그때 그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보다 정확히 12살 많았어요. 당시에는 그 아이에 대해 별다른 인상이 없었어요. 여자애인데도 피부가 검고 치아는 누렇게 변색돼 있어서 보는 순간 실망스러웠죠. 저는 일만 하느라 바쁜 사람이었어요. 노는 것도 많지 않았지만 적지도 않았어요. 요즘 들어 인터넷에 자주 접속하긴 했지만 주로 심심할 때 잠이 잘 오도록 둘러보는 정도였어요. 어느 날 우연히 옛 여자친구의 사진을 다시 보게 됐어요. 갑자기 그때의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와 밤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던 중에 일이 바쁜 와중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혹시 승준 오빠 아니세요? 처음 듣는 여자 목소리였어요. 응, 근데 누구시죠? 저예요. 혜린이라고요. 저희 아빠 이름은 상우예요. 아, 다행히도 그녀의 아버지를 알고 있어서 그녀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혜린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저 지금 서울로 대학 입시 보러 왔어요. 같이 온 친구들은 각자 다른 대학 시험을 보러 가서 저 혼자만 있어요. 오빠, 혹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로 와서 저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어, 알았어. 거기서 기다려.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혜린이의 삼촌께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삼촌이 너무 바쁘셔서 혜린이를 데려다 줄 수 없다고 하셨고, 그래서 혜린이는 친구들과 같이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차를 끌고 나가야 했습니다. 20분쯤 지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혜린이를 찾으려고 전화를 걸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드디어 그녀를 발견했어요. 사실 저는 그녀를 몇 번밖에 만난 적이 없어서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반면에 그녀는 저를 희미하게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자신감이 없어서 전화를 먼저 걸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확실히 그녀는 많이 컸더라고요. 무려 7년이 흘렀으니 그럴 만도 했죠. 그녀는 넉넉한 점퍼를 입고 청바지는 찢어진 스타일로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웃는 걸 보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예전과 달리 치아는 반짝반짝하고 고르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피부는 뽀얗고 눈은 크고 빛나고 머리는 부드럽게 길게 내려와 앞머리가 자연스러웠어요. 입술은 꼭 예쁜 하트 모양처럼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샤워를 마치고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혜린이는 긴 소매 얇은 티셔츠 하나와 얇은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아마도 집에서는 이런 옷을 자주 입나 봐요. 저는 그녀를 보면서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속옷도 안 입은 것 같아서 순간 당황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녀의 몸매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단단하고 사랑스럽게 통통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냥 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녀는 머리를 말릴 드라이기를 빌려달라고 급히 말했어요. 아마도 그녀도 제가 당황한 모습을 눈치챘겠죠. 얼굴이 살짝 빨개진 게 더 예뻐 보였어요. 저는 멍한 상태로 손가락으로 방개 한쪽에 있는 드라이기를 가리켰고 그녀는 그것을 들고 옆방으로 뛰어갔어요. 그 후 그녀가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그녀를 차로 데려다주고 집으로 데려오며 잘 챙겨줬어요. 너무 열심히 도와주는 제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제가 무슨 병에 걸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저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열정을 쏟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험이 끝나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저희는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마치 연인처럼 연락을 계속했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오빠는 잘생기고 집도 넉넉한데 왜 아직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안 했어요? 부모님 걱정되시겠다.
저는 일 때문에 연애를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전 여자친구와의 일들, 외로움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녀도 고등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대요. 그 남자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되면서 끝냈다고 했어요. 혜린이는 방으로 뛰어들어와서 바로 헤어드라이어를 찾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며칠 전보다 날씨가 좀 더 따뜻했는지 짧은 청바지와 몸에 꼭 맞는 니트 상의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거실로 가서 머리를 말리고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잠시 후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빠, 저한테 화난 거예요? 자, 이제 그만 자라. 늦었잖아. 저는 퉁명스럽게 답장을 보냈어요. 오빠는 아직 안 자면서 왜 저보고 자래요? 그녀가 여전히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저는 짜증이 많아져서 쉽게 화를 내곤 했어요. 컴퓨터를 끄고 불도 끄고 나서 스탠드 조명을 켜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시 후 또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오빠, 정말 저랑 얘기 안 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그때 오빠랑 나랑 연인처럼 놀았던 거 그 얘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번쩍하며 온몸에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는 우리 둘뿐이었고 연애 같은 주제가 나오는 게 묘하게 긴장되더군요. 특히 저처럼 오래된 솔로에게는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답했어요. 그럼 어쩌라고? 나를 몇 번이나 바람맞혔으면서.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땐 전 남자친구가 계속 전화하고 울고불고 해서 제가 핸드폰을 꺼놨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항상 오빠랑 약속했던 날이었어요. 저도 미안해요. 그럼 너, 내가 너한테 빚진 거 알지? 무슨 빚이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때 약속했던 연인처럼 놀았던 거, 그거 말이야. 그래서요? 그녀는 여전히 천연떡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으면 됐어. 자라. 저는 가볍게 화난 척하며 답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조금 사과하는 듯한 태도로 말했어요. 알겠어요. 다음에 꼭 만회할게요. 더 이상 오빠 바람 맞히는 일 없을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해야 해. 아니면 나 다시는 너랑 약속 안 한다. 지금요? 너무 늦었잖아요. 좀 부끄러운데 그녀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빚은 지금 갚아야지. 너 5분 줄 테니 직접 와서 갚아. 안 그러면 혼자 자다가 귀신 만날 줄 알아. 혜린이는 귀신을 무서워하는 걸로 유명했고 저는 그녀가 저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가끔 제 방에 와서 얘기할 때마다 그녀는 제 어깨에 살짝 기대곤 했고 어떤 날은 그저 제 옆에 앉아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어요. 결국 그녀는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오더니 문을 조심스럽게 잠갔어요. 저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우리 둘밖에 없는데 왜 문 잠그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너 다 죽을 거야?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니트 상의와 짧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조심스레 침대에 올라와 앉더니 제가 덮고 있던 이불을 모두 빼앗아 가더군요. 새로워진 향기와 그녀의 채취가 가까이 다가오자 저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컸어요. 저는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녀의 손을 잡고 제 뺨에 가져다 댔어요. 그녀의 손도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너랑 그 전 남자친구는 어디까지 갔었어?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다른 커플들처럼요. 하지만 그는 항상 선을 넘지 않았어요. 지금 너는 예전보다 훨씬 달라졌어. 그때는 제가 아직 어렸으니까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는데요? 너 더 예뻐졌고 피부도 하얘지고 치아도 아주 깨끗해졌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저희 집이 강물로 씻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은 물이 달라졌어? 네, 지금은 수돗물을 써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문질렀어요. 너 내 빚 안 갚을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녀를 살며시 눕혔어요. 그녀는 잠깐 저항하는 듯 했지만 곧 힘을 풀더군요. 그녀가 약간 낮은 위치에 누워 있어서 제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닿았어요. 따뜻한 숨결이 그녀의 이마를 감싸자 그녀의 호흡도 점점 더 빨라졌어요. 그날 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졌어요. 평소에는 제 손길이 강하고 거칠었는데 그날만큼은 부드럽고 세심했어요. 아마도 이건 우리 둘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